제가 2013년도에 탁구공만한 크기의 것이 겨드랑이에서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받고 검사를 받았더니 저거로 그냥 지방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종은 그냥 치료를 안 해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냥 놔둬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등 쪽에 너무 많은 통증이 와서 정말 손가락만 까딱해도 전신이 너무 아프고 그냥 우리가 구축하지 않으면 너무 갑자기 심해지게 아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통증의학과, 동네 통증의학과를 갔더니 저거로 또 그때는 흉추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흉추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또 한 달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진통제를 먹어도 어떤 치료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계속 통증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삼성서울병원에 통증의학과를 갑니다.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등이 아파서 간 거기 때문에 가서 또 예약해서 진료를 받고 선생님 치료를 하려고 하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유방외과에 모든 검사를 빠르게 추진해 주셨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의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2014년 3월 31일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냥 유방암이 아니라 양쪽 모두 크게 암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놀라거나 무섭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암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러다가 수술하면 낫겠지, 남들처럼 살겠지, 이렇게 해서 저는 무섭지 않았는데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술을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못하는 병도 있구나. 또 그때 저의 건강에 대한 무지함을 깨달았고요.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 저는 뼈 전이로 인해서 수술에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뼈로 전이되면 다른 장기로 갔기 때문에 유방만 수술한다고 해서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등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통증 치료를 위해서 진통효과를 위해서 방사선 오해를 위해 입원을 하고 또 유방암 환자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수술하고 항암하고 예방 차원에서 먹는 호르몬 차단제가 저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제 상태가 저는 그렇게 위험한 줄 모르고 그냥 그래도 살겠구나, 살만하니까 수술 안 시키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옆에서 그 심각성을 잘 알았겠죠. 담당 교수가 남편한테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까 또 선생님이 저한테는 항암부터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러 병원 알아보니까 남들은 수술 못하거나 수술하면 항암을 하는데 저는 항암도 안 시키니까 선생님 왜 항암 좀 시켜주세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옆에서 뭐라고 해도 화만 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짐 싸갖고 이 병원 나가 이런 식으로 화만 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암을 못하게 됐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좀 화는 나셨지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머리 빠지는 여자가 머리를 빠지면 참 우울하고 또 힘든데 뭐로 항암을 하려고 하냐, 위로의 말씀이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 당시에는 수술 항암만이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남편은 병원만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여러 방면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예전에 저희 애들이 저나 저희 남편은 키가 작아서 이로멜 키즈텐과 키즈 생식이라는 걸 먹고 많이 컸어요. 그래서 키가 작았는데 지금 아마도 상관없지만 한 183, 180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롬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거기 아는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제품을 먹기 시작했고 사랑의 병원에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진료 때 황성진 박사님이 제 차트를 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셨는지 몰라도 그냥 손만 잡으시고 따뜻한 기도와 응원만 해주셨어요. 아무 치료 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도 없으시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응원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그 기도 듣고 많이 울고 그때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까 계셔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요. 그때 감사한 마음이 기억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품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먹는 제품이 암 환자가 꼭 먹어야 될 게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산삼배양구, 이문부두 저는 모조리 먹었습니다. 휴젠푸드, 단백질, 효모, 효소한, 프리백 또 말 안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단백질 이런 모두 많이 먹었습니다.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물 좀 먹어도 될까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럴 줄 알고 물을 배달시켰습니다. 물이 배달되고 있죠. 네. 그럴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저기서.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뭘 하나 시작하면 이왕이 하자 싶으면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자라는 게 저의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저의 병에 호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부분의 병원의 선생님들은 저 이 식품 먹어도 될까요? 물어보면 다 100% 거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전혀 그 식품에 대해서 이 많은 회사의 식품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또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드세요 마세요라고 말씀 안 하고 그냥 드시지 마세요. 그 대신 먹으면 이 병원 나가세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왜냐면 물어봤다가 뭐 거절을 하면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마음도 상하고 또 제가 이제 갈등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을 안 하고 제가 그냥 열심히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아까 말씀드린 그 식품들을 제가 2~3배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복용법이 다 일반인들이나 뭐 건강하신 분들이 예방쳐서 먹는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들보다 면역이 약하니 3배를 먹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문푸드 X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제가 먹을 때 브레 PSP라고 하루에 3포를 먹는 거 있었는데 지금 이문푸드 X죠. 그때는 제가 3배 먹는다 생각하고 하루에 9포를 먹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이 지금도 1포지만 저는 착각해서 2포인 줄 알고 6포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간에 무조건 증량해서 다른 제품도 다 그렇게 먹었어요. 약이 아니니까 뭐 먹고도 죽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일 섭취량이 그렇게 먹었고요. 제가 먹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약인 줄 알고 그렇게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제품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먹거리로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떤 부작용이 없이 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해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렇게 증량을 해서 먹고요. 지금은 저는 정량대로 먹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먹다가는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많이 건강해져서 정량대로 먹고 있고요. 그때 같이 저가 또 요양병원에 그때 당시에 입원을 했을 때 그 요양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은 그냥 암에 필요한 암 환자가 치료하는데 필요하다 생각하면 이것저것 물 안 가리고 다 먹어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뭐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알고 먹자, 먹는 것은 알고 먹자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서 먹기 때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는데 그냥 암 환자들은 뭐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물을 안 가리고 다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들은 한 가지 원료를 한 가지 제품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한 가지 원료를 오래 지속해서 먹으면 한 가지 원료를 한 가지 제품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한 가지 원료를 오래 지속해서 먹으면 간에 무리가 온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고 한 가지 원료로 만든 제품을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저거 하나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귀찮아서 잘 못 먹는 스타일인데도 여러 좋은 제품을 여러 개를 한 제품에 만들어서 먹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맛도 괜찮고 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품을 만드신 우리 박사님께서는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또한 또 기도로 만든 제품이라고 믿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나요? 아시죠? 가짜 약을 정말 진짜 약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먹으면 낫는다라고 생각하면 호전 효과가 있다는 임상 용어에 들어가는데요. 하물며 우리 이런 제품이 좋은 제품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걸 이거 먹으면 날까? 한 달 먹고 날까? 2달 먹고 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고 내가 그걸 먹고 완전히 나을 거야 라는 확신만 가지고 먹는다면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단 후 2년 동안은 정말 3년 제가 이대 체질이 아니라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진단 후 2년 동안은 제가 정말 치열하게 이 3년 동안은 치열하게 정말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품을 3달에 먹을 걸 한 달에 해치웠습니다. 제가 그리고 경사선을 하고 잠깐 집에 와 있었을 때 제가 어느 정도로 면역이 떨어졌냐면 산에 혼자 갈 일이 있었는데 10걸음도 못 걸었어요. 10걸음을 걷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으면 주변에 벤치가 있으면 창피함을 무릅쓰고 걸어 누워있다가 또 10걸음 걷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힘들어서 뭐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 번을 누웠다가 걸었다가 누웠다가 걸었다가 해서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산에 가야 했었나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절실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문푸드가 면역에 좋다고 하니까 이문푸드를 더 먹었습니다. 9포에서 어떤 날에 12포까지 먹었습니다.
다른 것을 못 먹을 정도로 배가 불러도 먹었습니다. 다른 음식을 못 먹을 때도 많고 제가 그래서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거의 안 먹고 이제 생식을 거의 그때는 밥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식을 한 3-4포를 먹었고요. 밥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그렇게 먹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눈물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잘 다니게 되었고 뭐 나중에는 산악인처럼 정말 열심히 산을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병원에서는 그 면역요법, 뭐 미스토, 뭐 고주파, 그다음에 비타민 C 요법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그 정도에서 지났는데 이제 진료받은 날이 왔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 그럼 제가 몇 % 정도 좋아졌습니까? 라고 했더니 양쪽에 80-90%가 작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알겠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리 이걸 없애야 돼, 없애고야 말 거야 라고 막 치열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암이 더 커지지 않고 삶의 질만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작아지든 그 다음에 없어지든 별로 상관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작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는 주일만 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 올랐습니다. 정말 무식할 정도로 등산을 해서요. 90도 정도의 경사까지 막 등산을 했기 때문에 정말 산에 안 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덕에 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산에를 막 미친듯이 다니니까 의사 제 주치의가 오더니 김주인님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환자들은 다 놔두고 날 데리고 가서 제가 옛날에 제출한 뼈 스캔을 다시 저한테 보여주시더니 제 옛날에 삼성병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뼈 스캔에서 보여주면서 머리뼈부터 골반까지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까맣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산에 가거나 걸어다니면 다치면 주저앉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키가 5cm나 주는 분도 있고 걷기 힘들 정도까지 될 수 있으니 당신은 그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리하게 산에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깨달았고요. 그래도 제가 산에 안 갔겠어요. 산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럼 어떻게 갔을까요? 경사진대로 완만한 곳으로 둘레길 정도 가면서 우리 제품 뼈건강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 하면 부족한가? 그럼 더 먹고 또 부족한가? 하면 더 먹고 계속 그런 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무리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저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 애들이 그때 당시에 고1 중1이었어요. 고1 중1이어서 가지고 정말 남편 때문에는 슬프진 않았지만 아이들 옆에 없으면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할 것 같아서 정말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 아이가 간증을 하자면 우리 첫째 아이가 고1 때 금요기도 전혀 몰랐는데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 금요기도에 기도회 때에 소리를 질러가며 통곡하면서 저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과 우리 아이들과 남편 덕분에 이렇게 사랑과 기도로 많이 건강해졌고요. 정말 마무리할게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직 치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옳은 방법으로 좋은 제품, 이런 제품을 먹으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희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한 말씀이지만 환우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갖는다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 다음에 환우분들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시고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우리 환우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지금 상태는요. 제가 솔직히 저는 뼈 전이로 인해서 완치라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뼈에 스캔을 해보면 새까맣게 그대로 지금도 나오는데 생기는 건 알아도 없어지는 건 모른다고 하길래 근데 상태는 유방 상태는 안 보인다라고는 나왔습니다. 안 보인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뼈 스캔을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자국이 있으니까 있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증 환자 상태이긴 하지만 전 더 좋은 게 계속 실비로 면역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하고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예 없는 이 있으면서 건강하게 삶의 질이 좋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금 사는 동안에 기쁘고 감사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 건축도 하고 강단하에 여러 교회를 또 세우기도 하고 왕성하게 목회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갑자기 췌장암이 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정밀검진을 했는데 이미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생존을 담보하지 못하겠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와 더불어서 36회 방사선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항암은 받고 방사선은 안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나무랐죠. 죽으려고 하냐고. 근데 췌장암은 거의 죽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나 절망했었고 우울했습니다. 이렇게 목회 사역이 잘 진행되던 가운데 췌장암이 걸려서 내가 천국 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랑의 병원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생식도 소개하고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집사님은 난소암 참기였는데 생식을 먹고 췌장암이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신뢰했죠. 그래서 저는 당장 산삼생식을 먹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먹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먹을 예정입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사랑의 병원과 산삼생식 때문에 수천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 준비하세요. 제가 하혈을 2번이나 해서 응급실로 실려왔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정밀검사를 2번 했는데요. 암이 없어진 거예요. 기적이죠. 네,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였습니다.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암이 완치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체중이 15kg 이상 빠졌고요. 1kg 이상 빠졌고요. 네, 그리고 한 달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체중도 10kg 이상 늘고요. 제 얼굴도 괜찮죠? 네, 그때는 해골 같았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꿈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병원에서 고용량 비타민C 주사도 맞았고요. 저는 실소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든 거예요. 그러나 또 사랑의 병원 치료비는 선병으로 일부 또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또 교회도 그만큼 잘 되었기 때문에 치료비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생식을 먹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췌장암 치유 간증을 통해서 약 270회 도방전도를 다녔어요. 목회도 하면서 일주일에 4번, 5번을 길거리에 다니면서 산에 올라가서 병원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1,400여 명을 제가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저를 췌장하면서 살려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90%가 다 금방을 하고요.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미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제가 쓰임을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불신자들한테 환영받는 전도자입니다. 드물잖아요. 그리고 이제 SNS 전도가 있는데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제가 10개가 넘는 목회자 단톡방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전도 후기를 써서 꼭 올려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제 전도 후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저를 사용하시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에 자극을 주는데 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흥회 당시 강사님으로부터 안수들을 봤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니 통역하시더라고요.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그 기도대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렇게 돼서 방송 출연됐어요. 시체를 방송에도 출연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페이스북과 단톡방에는 생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을 먹으라 그래요. 목사님들 몇 분 검문해가지고 먹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1호년이 됐습니다. 가입한 지가 한 2개월 됐는가요? 우리 전도로 유명하신 정전 장로님과 한 라인인데요. 이것조차도 우연이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먹거리 복음으로 6회 양식을 통해서
6을 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승리가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랑의 병원에서도 황성준 박사님을 두세 번 뵀어요. 근데 그때 너무 낙심이 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사만 드렸을 뿐이고 진료도 받기 싫고요. 진료 받아봤자 또 충격적인 얘기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황성 박사님 이렇게 강의 듣고 또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눈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생식은요 정말 하나님 주신 성경의 식품이고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생식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